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엠베입니다.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영상을 일주일에 뭐 5개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주말이지만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경기는 이제 한국 중계로 있었던 경기죠. 클리퍼스 대 레이커스 경기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너드, 폴 조지, 노만 파웰이 결정하고 있는 클리퍼스, 켄드릭 넌과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정한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은 그래서 러셀 웨스트브룩과 르브론 제임스 빼고는 아리자, 리브스, 하워드 또 선발 라인업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선발 라인업도 올 시즌 처음 치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시즌 50경기가 넘었는데도 그런 라인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말링 몽크는 벤치 출장, 그 다음에 엘링턴은 기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선발 라인업에서 3점 슛이 침묵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2점 슛 농구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뭐 3점을 경기당 2개 이상 넣고 있는 선수가 라인업에 르브론 제임스 한 명이죠. 반면에 LA 클리퍼스는 시즌 내내 에이스 원투펀치가 주로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잘 나가는 이유는 스페이싱이나 죽음볼 처리는 레지 잭슨이나 마커스 모리스가 잘해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너드와 폴 조지의 공백이 조금 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또 에너지 레벨을 담당하는 터프함 이런 부분은 테렌스 맨이나 주바치 같이 젊은 선수들이 밀리지 않고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클리퍼스의 라인업을 보시면은 뭐 이제 신구 조화라든지 아니면은 내 외곽의 조화 이런 부분이 모두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클리퍼스의 발목을 잡았던 굴러온 돌과 박힌 돌들의 뭐 주도권 경쟁 이런 것들을 예전 선수들을 다 트레이드하고 정리하면서 클리퍼스는 완벽하게 이제 해결했죠. 뭐 클리퍼스가 엄청 잘하고 레이커스가 엄청 못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이커스의 경기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전에 지금 플레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공격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스코어로 반영이 되려면은 결국 3점 슛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3점 슛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경기를 보면서 레이커스와 뭐 보겔 감독에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클리퍼스와 레이커스가 맞대결했던 경기 저희 채널에서 다 다뤄드렸는데 그때도 저 하테 슈타인 5번 라인업 클리퍼스의 벤치 라인업에 르브론 멜로가 4, 5번으로 뛰는 저 라인업이 매번 이제 수비적으로 실패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같은 결과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르브론과 멜로가 4, 5번으로 뛰고 하테 슈타인이 5번으로 뛸 때 점수차가 벌어지는 과정인 거죠. LA 레이커스는 지독한 3점 슛 불발에 시달리고 있고요. 전성기 시절의 보드 장악력을 보여주며 분투하는 드와이트 하워드나 또 이제 카멜로 앤서니의 활약 이런 레이커스 노장들의 활약이 있는데 사실 뭐 언제적 멜로와 이제 하워드입니까? 그러니까 멜로랑 하워드가 다음 시즌에 당장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대의 선수인데 레이커스는 이게 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당장 이번 시즌 실패를 떠나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굉장히 좀 인저리 프론으로 전락하면서 지금 뭐 한창 때의 선수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오늘 레이커스와 클리퍼스를 보면은 사실 네임밸류 선수들의 네임밸류나 몸값 이런 거는 레이커스 쪽이 높아요. 근데 클리퍼스가 이제 더 강팀처럼 느껴지는 게 현대농구는 결국에는 활동량과 체력이에요. 지금 클리퍼스가 득점 장면들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개개인의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수비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넣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공격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활동량과 체력 그러니까 누가 더 성실하게 팀 전술을 이행하고 기본기에 충실했는가 해서 벌어지는 점수거든요. 레이커스 선수들은 또 이 부분에서 부족한 거고 클리퍼스는 이 부분에서 지금 에이스들의 결장을 잊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더 잘 뛰고 더 스크린 부지런히 걸고 더 열심히 수비하는 팀이 잘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고요. 반면에 레이커스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반 50득점이 어려운 페이스로 득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지금 경기 중간 2쿼터에 이미 16점 차로 벌어졌는데 이제 뭐 경기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에 마지막에 뭐 한두 포지션 갖고 트집을 잡는 거는 이제 굉장히 상위팀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시즌 내내 15점 차 이상으로 벌어진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레이커스인데 이런 루즈한 마인드 정말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레이커스 수비는 뒤쪽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골밑이나 외곽 뭐 둘 중 하나라도 막아야 되는데 둘 다 막지 못하고 있는 노쇠한 골밑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레이커스가 전반 16점 차로 벌어진 다음에 또 뭐 야유도 나오고 이럴랑 말랑 하면은 그 다음에 추격을 해서 항상 이걸 다 따라잡았다가 마지막에 한 끗 차이로 지는 이런 패배를 시즌 내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전반전에 16점 차로 벌어진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 어떤 팀도 매 경기 15점 차 이상으로 벌어진 경기를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전반전에 보이지 않았던 수비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경기가 벌어지고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발동을 거는데 그러고 나면 너무 늦는다는 거죠. 레이커스의 경기에서의 더딘 출발 이 부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LA 클리퍼스를 설명하자면은 수비는 시즌 내내 꾸준하고 디펜시브 레이팅은 항상 이제 상위권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오펜시브 레이팅은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뭐 주로 좀 낮은 편이죠. 이유는 뭐 에이스들이 빠졌기 때문이지만요. 근데 결국에 아직까지 플레인 토너먼트권을 유지하고 있는 강팀인 이유는 결국 수비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수비에서도 굳이 아쉬운 점을 찾자면은 지금 레너드 폴 조지가 결장 중이고 베벌리도 내보냈기 때문에 백코트 디펜더가 테란스 맨을 제외하면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홀튼 터커나 말링 몽크에게 아까 이제 전반전에도 말링 몽크에게 많이 뚫렸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선에서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들인데 바툼이나 모리스는 뭐 한창 때 최전성기 때는 엄청난 디펜더들이었습니다만 나이를 먹은 다음에 이제 좀 느려져서 백코트 디펜스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레이커스의 젊은 선수들이 기세를 타고 있는데 클리퍼스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리퍼스의 레지 잭슨이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레지 잭슨은 굉장히 좀 히어로볼적인 농구를 즐기는 선수죠. 근데 그런 장면에 이제 명과 암인 장면들이 한 장면씩 나왔습니다. 사실 레이커스가 3쿼터 후반이나 이럴 때 분위기를 좀 잡았는데 지금도 결국 이 분위기를 날리는 거는 수비예요. 드랍백 수비를 시도하면서 홀튼 터커가 파이트 수를 하는 장면인데, 홀튼 터커는 파이트 수에 능한 수비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리드를 까먹고 다시 한번 클리퍼스에게 추격을 허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놀라셨던 4쿼터 홀튼 터커의 활약입니다. 저걸 보면서 야, 제가 홀튼 터커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경기를 보면서 야, 홀튼 터커가 이렇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나는 장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홀튼 터커의 플레이 조작 아닙니다. 오늘 이제 실제로 나왔던 플레이들입니다. 홀튼 터커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포텐셜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것저것 할 줄 아는데 확실한 장기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클리퍼스는 이런 경기 정말 잘해요. 그 전에 레이커스 2번 잡을 때도 초반에 벌려놨다가 그거 따라잡힌 다음에 진흙탕 싸움 가서 클리퍼스가 다 이겼거든요. LA 클리퍼스는 이런 늠농구 굉장히 즐기는 팀이기 때문에 레이커스보다 클리퍼스 쪽에 무게추가 갑니다. 여기서 타이론 루 감독의 수비적인 조정 보실게요. 지금 두 장면 보시면은 하테슈타인이 2번의 수비 미스 조금 공략을 당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스몰 라인업으로 전환한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쪽을 더블팀 들어가면서 묶는 그런 루 감독의 임기응변 태세 전환이 나옵니다. 괜히 타이론 루 감독이 이제 NBA 단장들이 투표한 경기 중에서 조정 능력이 가장 좋은 감독으로 뽑힌 게 아니죠. 결국에는 한 끗 차로 레이커스가 패배하는 건데, 근데 한 끗 차로 패배했다기에는 저는 이건 클러치에서 디테일한 몇 장면 이런 거를 지적하기보다는 항상 루즈한 출발로 10점 이상 벌어지는 그거를 탓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루 감독의 더블팀에 대해 보겔 감독도 더블팀했는데 결과는 달랐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클리퍼스는 올 아웃 라인업이에요. 3점을 다 던질 수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레이커스에게는 더블팀이 잘 먹힌 거는 지금 코트 위에 웨스트브룩, 르브론, 홀튼 터커 3명이 있는데 코너에 서 있는 선수는 또 홀튼 터커예요. 전혀 더블팀 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 레이커스의 수비 지적을 하자면은 지금 르브론 제임스의 수비 폼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브루클린전에 4쿼터에 스틸 2개 한 다음에 덩크 찍을 때만 해도 엄청난 폼이었는데 그 경기 이후에 무릎 부상으로 르브론이 쭉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수비 폼이 전형적인 부상당했을 때 르브론의 폼입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시즌 60경기가 다 되어갔는데 한 시즌 내내 저 스위치 하냐 마냐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즌 내내 스위치하는 거에 대한 타이밍 하나 못 맞추고 있는 레이커스의 코칭 스태프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수비의 붕괴를 가져오는 거는 잘못된 수비 스키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스몰 라인업으로 드랍백을 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수비를 지금 클리퍼스한테 하테슈타인한테 3경기 연속 얻어맞는데, 하워드, 앤서니 데이비스, 디안드레 조던이 아닌 스탠리 존슨이나 르브론, 카멜로 앤서니 같은 선수들이 드랍백 수비하는 거는 사이즈상으로 전혀 상대 드라이브하는 선수에게 위협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웨스트브룩이나 홀튼 터커가 멍하니 넉놓고 있거나 수비를 열심히 안 하는 이런 노골적인 장면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홀튼 터커 보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튼 터커하고 드랍백 수비에다가 이제 파이트 수로 하는 그 수비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걸 시키니까 사실 선수는 나는 그거 할 능력이 안 되고, 감독은 계속 이걸 주문하고 이걸로 지금 시즌 내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레이커스가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 외에 장기 계약자로 이제 러셀 웨스트브룩하고 홀튼 터커를 데려와서 잡았는데, 웨스트브룩과 홀튼 터커에게 계약은 줬고, 근데 보겔 감독이 수비하고 이 둘은 안 맞고 시즌 내내 이거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일개 유튜버조차 이제 레이커스의 시즌을 예측할 때 이 멤버 구성으로는 스위치 수비를 많이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참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시즌 준비가 조금 정말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승리한 클리퍼스의 박스 스코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오늘 더 충격적이고 아쉬운 패배였던 게, 오늘 마커스 모리스가 잡으면 3점 다 들어가는 이런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마커스 모리스가 10점을 넣었고 레너드, 폴 조지, 노만 파웰이 결장했는데 그 경기조차 클리퍼스에게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클리퍼스 벤치 선수들의 득점 보세요. 하테슈타인, 캐너드, 코피, 그 다음에 코빙턴까지 전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하테슈타인하고 코빙턴이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이거는 르브론과 멜로가 프런트 코트를 이뤘던 4, 5번의 그 라인업의 수비가 얼마나 문제가 있었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오늘 클리퍼스에서 엄청나게 특출나게 잘한 선수 이런 선수가 딱히 있었던 건 아닌데, 오늘 루 감독에게 완전 보겔 감독은 진짜 병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커스 모리스가 10점, 그 다음에 저 레지 잭슨 주전 핸들러가 턴오버 5개 하면서 부진했는데 그 경기조차도 르브론과 웨스트브룩을 기용하면서 내줬어요. 오늘 보겔 감독은 루 감독에게 철저하게 병 느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봐야죠. 지금 클리퍼스가 플레인 토너먼트권에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성적이 조금만 더 올라갔을 때 폴 조지나 레너드,
레너드가 뭐 드라마틱하게 컴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레너드나 폴 조지도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고 또 클리퍼스도 샐러리 구조상 이제 뭐 아무리 구단주가 그 발모 구단주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치세 운영과 드래프트 픽 없는 운영을 계속해서 가져가긴 힘들 텐데 클리퍼스도 1, 2년이 급한 팀인 만큼 과연 이제 이번 시즌에 폴 조지랑 레너드가 드라마틱하게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배한 레이커스의 박스 스코어로 넘어갑니다. LA 레이커스의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의 활약은 오늘 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6분 뛰면서 14득점에 16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 7개를 잡아내면서 사실 오늘 레이커스가 르브론의 컨디션도 좋지 않았고 3점 슛도 극악의 성공률에 그쳤는데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드와이트 하워드의 활약이었죠. 전반전에는 뭐 이제 팀 전체에서 그냥 군계 일학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활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는 수비폼만 아니라 공격폼까지 그 브루클린전 이후에 무릎 부상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3경기가 연속 결장한 다음에 좀 급박하게 복귀하는 감이 있었죠. 무리하게 복귀한 이후에 폼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르브론의 시즌 초반 폼이 아니고요. 오늘도 21득점 하는 동안 턴오버 6개, 야투 18개 중에 6개만을 성공시키면서 시즌 초중반에 그 좋을 때의 르브론 제임스의 모습은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는 오늘 홀튼 터커가 벤치에서 2개 중에 2개, 카멜로 앤서니가 벤치에서 9개 중에 4개의 3점 슛만을 터뜨려줬을 뿐 르브론 제임스 제외하면 또 3점 슛이 없어요. 3점 슛을 넣어준 선수가 없다 보니까 웨스트브룩의 어시스트가 1개, 르브론 제임스가 어시스트가 3개인데 둘 다 어시스트 왕을 지냈던 그런 선수들의 패싱 능력임을 감안하면은 레이커스가 그만큼 지금 3점 슈터 가뭄에 시달리고 있고 3점 슛이 잘 들어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레이커스는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는 와중에도 르브론이나 웨스트브룩을 오늘 경기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뭐 40분씩 출장시키거나 이러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개인적인 뭐 느낌입니다만 이렇게 조금 하다가 플레인 토너먼트 7, 8위권도 멀어지면은 힘 확 빼고 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레이커스는 다음 시즌 픽이 뉴올리언스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레이커스가 탱킹한다고 해서 건질 수 있는 픽조차 없습니다. 암울한 상황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레이커스 쪽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오프 시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나올 만큼 레이커스는 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바닥으로 간지 오래입니다. 데이비스도 최소 4주 아웃이라고 하고 캔드릭 런도 3월 말이나 돼야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뭐 이렇다 하고요. 구단주는 사치세 아끼고 있고요. 웨스트브룩은 다음 시즌 옵트인할 확률이 높고요. 뭐 이번 시즌뿐만 아니고 다음 시즌까지 레이커스의 전망이 전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이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만 지금 뭐 주로 그 FA 선수들, 바이아웃 선수들에게도 손절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분석을 해드렸고요. 과연 르브론 제임스가 커리어 말년에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지 뭐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임스 하든이 이제 필라델피아 복귀전을 했는데 그 경기가 정말 임팩트가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밤중에 이제 준비해서 점심에 올려드릴 수 있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요. 혹시나 이제 못 올려드리게 되면은 내일 그 브루클린 대 미러키 경기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쁘다고 영상이 좀 뜸했었는데 다시 한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